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그리고 경찰청 특수단이 오늘 아침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대치하고 있는 중이죠. 공수처의 이대환 부장검사 이분을 비롯한 한 30여 명, 그리고 특수단에서는 50여 명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아직까지도 윤석열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사관들은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울타리 바깥 그 경비를 맡고 있는 수방사 이 군부대와 한때 대치를 했지만 지금은 대치 상황은 종료됐고 영장 집행을 위해서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 서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서는 지금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호처 직원 한 30-40명이 현관 앞을 지키면서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지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박종준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호처장이 그런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수색영장까지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저항한다고 이게 끝까지 저항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오늘 중에는 윤석열이가 체포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호처가 이렇게 그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영장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이 경호처가 되게 사병 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호처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부대가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을 했다. 윤석열이가 왕인 줄 안다. 이 경호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순히 응해야 하고 그 이후에 경호는 또 따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자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법을 무시한 행동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외곽경비 그리고 중간경비 최근접경비 이렇게 3중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호가. 그런데 두 번째까지는 뚫었는데 세 번째를 뚫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저항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까지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경호처가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이를 지키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측은 공수처 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그리고 무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경호처 역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경호처라는 데가 그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데가 굉장히 폐악질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박정희 같은 경우도 그때 경호처장이 경호를 누가 맡았습니까? 차지철이가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박정희를 저격할 때 그때 이 차지철이를 향해서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박정희를 향해 총을 쐈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장들이 되게 대통령을 이렇게 잘 모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이제까지 일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걸 돌아봐야 합니다. 차지철이가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전두환 때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세동 말 그대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전두환의 심기 경호까지 해왔던 인물이죠. 결국 장세동 때문에 전두환이라는 놈은 더 욕을 더 많이 먹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라는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경찰 출신이 경호처장을 맡으면서 또 윤석열이를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는 말 그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경호를 해야지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합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간 이런 수사관들까지 막는다는 것은 박종준이 역시
내란 동조를 넘어선 거의 내란 주모자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지금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제2의 내란이라는 것 정도는 본인도 알아야 할 겁니다. 박종준이가 누군지도 다들 몰랐어요. 뭐 저 역시도 몰랐고.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차지철 수준이야. 장세동 수준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동안 뒤에서 윤석열이가 더 나라를 말아먹도록 부추긴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합법적인 영장을 들고 가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경호처장이 맡고 있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실 여기에 이 경호처에 대한 통제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할 겁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까지도 막는 것은 그건 사병에 불과하다. 옛날에 그 왕들이 사병을 길렀지 않습니까? 그때 왕들이 사병을 길렀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자기가 왕인 줄 알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졸개들까지도 왕을 모시는 신하 정도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경호처가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미리 다 준비를 좀 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법꾸라지들이 빠져나가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오히려 진짜 이 법을 한 50만 페이지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법꾸라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법을 잘 안다는 검찰총장 출신이 이렇게 자기 졸개들을 사병화하면서 법꾸라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이다. 아침 8시 이전부터 공수처에서부터 차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텔레비전을 보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만, 이건 진짜 나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오전 내내 들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좀 체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좀 기난방이고 눈이 아플 정도네요. 오후 정도 오늘 안에는 좀 체포가 돼서 구치소로 들어가고, 그래서 수사가 원만하게 되고, 그리고 탄핵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고, 구속되고 파면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끝까지 저항을 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이유,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왜냐? 일단 수사를 어떻게든 지연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수사를 지연시켜서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까불고 놀고, 그리고 극렬 지지자들한테 편지도 쓰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일단 잡혀 들어가면 그게 안 되니까 수사 자체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수사 자체를 지연시키면서 탄핵 심판도 좀 늦게 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 이게 48시간 안에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면 다시 또 발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오늘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일이 또 있고, 또 거기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체포는 하겠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무력화시켜 보고 싶은,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보고 싶은 심리가 있을 것이다. 나 검찰총장 출신이야, 이런 거겠죠. 저는 세 번째로는 지금도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인간은 인지장애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계엄 선포했는데 2시간 만에 국회가 해제하라고 하니까 난 해제했잖아. 뭐가 문제인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그리고 선관위에 총을 든 계엄군이 쳐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뭘 잘못했는데, 누가 피해를 입었어? 나는 잘못 없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정말 몰라서라기보다 너무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아는 겁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더 잘 알겠죠. 내란 수개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잡혀 들어가는 순간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밖에서 저항을 좀 해보자. 이런 윤석열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심한 것은 전국의 유명한 점쟁이들한테 오늘 잡혀 들어가는 게 좋으냐, 내일 잡혀 들어가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봤는데 점쟁이들이 아직 점쟁이들로부터 점괘가 안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워낙 이것들은 점을 좋아하고 무속을 좋아하니까 잡혀 들어가는 날짜, 시까지 아마 점쟁이가 점지를 해줘야 그 시에 본인이 체포가 될 것이다. 물론 점쟁이들 입장에서 체포 안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겠지만 근데 본인이 믿는 지금 명태균이도 감옥에 있고 건진이도 뭐 지금 그럴 생각이 별로 없고 천공이도 야 이거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수많은 점쟁이들이 아직 점괘를 내주지 않아서 윤석열이가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까지도 정말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워낙 점을 좋아하고 무속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잡혀가는 시간까지도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정해줘서 밖으로 못 나오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점쟁이들이 뭐 이 방송을 보지는 않겠지만 유명한 점쟁이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하고 통화가 되는 유명한 점쟁이들은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중에 잡혀 들어가면 그래도 운이 좀 좋습니다.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란 말이야. 빨리빨리. 그러면 지금 풀고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 새 첫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지금 오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현주 등등 최고위원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내란숙에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 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랍니다.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죗값을 치르십시오.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합니다. 내란숙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상황 오판하지 말고 내란숙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숙의 옹호를 중단하십시오. 내란수계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 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을 향한 추악한 거입을 가물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감히 법 집행에 맞서서 난동을 사주하는 것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로 믿어지지 않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입니다. 국민을 인질로 삼고 그 뒤로 숨는 비겁한 행동 당장 멈추십시오.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던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수처의 입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체포되지 않으려는 내란 수괴, 그 내란 수괴를 지켜내려는 내란 동조당의 추태를 보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제 윤석열 측이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제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뉴스였습니다. 통상 영장이 집행되어 체포될 때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에 명시된 권리이고 또 형사소송법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체포된 이후의 일이지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영장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윤석열의 행태 왜 또 동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두고 불법 영장이니 뭐니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를 파괴를 해왔고 사법농단을 트집 잡아서 사법부 법관들을 잔인하게 도륙하면서 사법을 파괴해왔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제 온몸으로 법치주의 파괴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란 자는 국가 파괴범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의 지금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비호를 그만하고 국민들 앞에 속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가 참으로 송구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 혼란, 이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더 굳건한 나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9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